낭독 53일차.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인다. 인유 3불행, 소년 등고과 1불행, 속부 형제 지세위 미관 2불행, 유고 재능 문장 3불행야.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둘째는 부형의 권세에 힘입어 관직에 오르는 것, 셋째는 뛰어난 재주로 문장에 능한 것이다. 이정전서. 일찍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권세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출세가 보장되고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손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세 가지 불행에 속한다고 했다. 아마 고개를 갸웃하게 될 텐데 그 이유를 잘 말해주는 고사가 있다. 바로 치상병담이다. 종이 위에서 펼치는 용병술이라는 말인데 경험이 없는 이론만의 병법은 실제 전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사기 연파인상 여열전에 실려있다. 조사는 명재상 인상여, 명장군 연파와 함께 조나라의 부흥을 이끈 인물이다. 조사는 원래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였으나 엄정한 일처리로 추천을 받아 해문왕에게 발탁되었고 장군이 된 후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그에게는 조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병법의 이론에 통달해 아버지인 조사조차 이론으로는 그에게 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조괄은 자신의 재능을 여기저기 뽐내고 다녔고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아들이 재능을 뽐낼수록 조사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스러워했다. 부인이 그 이유를 묻자 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쟁이란 죽고 죽이는 곳인데 괄이는 전쟁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은 병법서에 적혀 있는 것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어. 그 아이를 장군으로 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부득이 장군으로 임명한다면 조나라 군대를 파멸시키는 자는 틀림없이 괄이가 될 것이요. 실제로 훗날 진나라가 침공하자 조괄은 그의 명성을 들은 효성왕에게 발탁되어 대장군이 되었다. 남편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조괄의 어머니는 왕을 찾아가 아들의 발탁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들의 출세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더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조괄은 왕의 기대를 듬뿍 받으며 군대를 지휘했으나 계책에 빠져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 자신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40만 명의 병사는 지도자를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진나라에 항복한다. 진나라는 이들을 모두 생매장해 죽인다. 당시 조나라와 진나라의 충돌을 가리켜 장평대전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군주 하나의 잘못된 판단과 멋모르고 나선 백면서생 하나의 실책이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조괄의 고사를 보면 정의가 말했던 인생 3불행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게 된다. 조괄은 최고 명문가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병법을 배웠고 타고난 재능으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병법의 이론가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나라가 위기에 빠진 중요한 시기에 대장군의 직책을 맡아 벼락 출세를 했다. 인생의 불행이 되는 세 가지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자신은 물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흥하던 나라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다. 인생 3불행이 단순한 불행을 넘어 위험한 까닭은 너무 이르게 오른 자리이기에 합당한 덕과 경륜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과 학식이 있더라도 덕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기에 조그만 위기가 닥쳐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숨은 질기고 삶은 기니 한때의 성패로 평생을 재단하지 말라. 다산의 삶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인생 삼불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병조판서, 의정부 좌찬성 등의 관직을 지냈던 선조들이 있었고 아버지 역시 호조 좌랑의 벼슬을 지냈다. 다산도 어린 시절부터 시와 문장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위의 기대를 받았다.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고 규장각 몰과에서 수석을 차지해 말과 호랑이 가죽을 상으로 받는 등 정조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훗날 젊은 나이에 병조 참의의 벼슬까지 올랐으나 그 이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다만 다산은 불행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는 고난의 시기를 오히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여가로 받아들였다. 정약용의 삶은 닥쳐온 불행이 그 자체로 인생의 비극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불행은 자신을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삶에서 내 격의 깊이를 더하는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산은 그 당시 과거 제도의 폐해를 거론하며 진정한 행운과 불행에 대해 이와 같이 시사점을 던졌다. 어쩌다 요행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명성을 얻게 되면 아버지는 효자를 뒀다고 대견해하고 임금은 양신을 얻었다고 경하한다. 일가 친척들은 사랑하고 친구들은 존대한다. 그러나 역경에 빠져 뜻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행실이 있고 훌륭한 지혜를 지녔어도 거기가 시리에 빠져 초췌한 모습으로 한을 품은 채 죽어가고 만다. 다산은 시험 한 번에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제도의 폐습을 질타했다. 정작 실력은 없으면서 부모의 도움으로 운 좋게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부터는 모두의 추앙을 받는다. 이런 세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모로 두면 온갖 권리를 누리고 실력보다는 배경에 의존해 남들보다 앞선 곳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의 삶은 시장만큼 순탄치는 못했다.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오만에 빠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큰 위기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다산은 이것을 알았기에 두 아들에게 절실하게 당부했다. 패족 중에 걸출한 선비가 많은데 이는 하늘이 패족에게 재주 있는 사람을 내어 후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달하려는 마음이 학문을 하려는 마음을 가리지 않으므로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해 그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패족이 된 것을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을 이루는 기회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패족 가운데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이들이 많은 까닭은 하늘이 불쌍히 여겨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행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때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다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난 가르침이다. 도자기의 빛깔은 뜨거운 가마속에서 오래 구워진 다음에야 완성된다.